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니티와 함께 강화학습을 시작해보자 ML 에이전트와 그 응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유니티 AI 엔지니어 노승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주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강화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니티의 ML 에이전트, 그 다음에 그거의 응용과 어떻게 사용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에이전트 만들기 튜토리얼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유니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화학습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어릴 때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혹은 뭐 자녀분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유니티 안에서 뭔가를 학습시키는 과정, 그걸 뭐 거창하게 부르면은 하나의 지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저희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어떻게 타게 되는지 학습하는 과정이랑 닮은 부분이 많아서 이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우실 때 생각해 보면은 아마 크게 이 두 카테고리 중에 하나실 거예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엄마, 아빠 혹은 뭐 형, 누나랑 같이, 언니, 오빠랑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나보다 자전거를 훨씬 더 잘 타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가 알려주는 거죠. 너 이렇게 넘어질 땐 어떻게 해? 여기서는 페달을 더 세게 밟아야 안 넘어져.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어떤 지도를 통한 학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 반면 또 다른 한 축으로는 혼자 씩씩하게 자전거를 들고 운동장에 가는 겁니다. 운동장에 가서 뭐 어떻게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페달을 냅다 밟아보는 거죠. 밟으면은 뭐 당연히 처음에는 얼마 안 가서 넘어질 텐데요. 천천히 계속 넘어지고 다치고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안 넘어지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잘 가지네. 이런 거를 조금씩 자기가 습득할 텐데요. 이렇게 또 학습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지도를 통한 학습, 오른쪽이 트라이얼 앤 에러,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지도를 통한 학습이 좋은 거 아닌가, 왜냐면은 왜 혼자 내가 다 그걸 깨우쳐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효율적인 과정 아닌가? 뭐 누가 알려주면 더 편하게 배울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러 철수가 운동장에 갔는데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뭐 손오공처럼 머리카락 꺼내서 후 불면은 1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 1부터 철수 2, 철수 3, 철수 100까지가 넓은 운동장에 넓게 퍼져요. 각자 다 자전거씩 하나 들고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막 시행착오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만약에 얘네의 뇌가 연결돼 있다면 하나로, 그러니까 100명의 철수의 뇌가 하나의 뇌로 연결돼 있다면 어떨까요? 1번 철수가 어떤 실수를 해서 넘어졌는데 뭐 3번 철수는 그 실수를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1번 철수가 겪은 거기 때문에. 뭐 93번 철수가 어쩌다가 우연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뭐 한 5m를 안 넘어지고 나아갔어요. 그러면은 다른 철수들도 이렇게 하면 나아갈 수 있구나를 93번 철수의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를 공유하지만 경험은 동시에 병렬적으로 쌓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혼자서 자전거를 타는데 100분이 필요하다, 자전거를 배우는데, 그러면은 100명으로 나눠지면은 한 명당 1분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도착해서 옆에 다른 친구가 부모님과 열심히 배우고 있을 때 철수는 100명으로 싹 나눠져서 1분 만에 탁 배우고 딱 합쳐져서 손 탁탁 털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로 이게 강화학습, 저희 유니티의 ML 에이전트가 AI를 학습하는 방식인 그 근간 이론이 되는 강화학습의 학습 방식입니다. 제가 강화학습을 조금 더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AI 인공지능 사례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아마 지구상 있는 AI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2016년이었나요? 그 이세돌과 대국을 해서 이긴 알파고라는 바둑을 두는 AI가 있었습니다. 이 AI가 어떻게 학습되었냐?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둑
규칙을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요. 누가 너 이렇게도 이렇게도 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동시에 많이 띄워서요.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띄워서 그 프로그램은 바둑판을 그냥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에서 처음에는 아예 랜덤하게 두는, 그러니까 원숭이가 바둑을 두는 것만도 못한 어떤 AI들이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10만 개의 AI가 나눠서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원숭이 수준의 실력이겠지만 이게 10만 개의 대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보면은 뭐 어느 판에서는 우연히 이길 거고, 뭐 확률적으로 따지면 뭐 한 5만 개 정도 판에서는 우연히 이길 거고, 뭐 5만 개에서는 우연히 지고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교정을 합니다. 행동을 어떻게 교정하느냐, 이겼던 게임들이 있을 건데요. 그거는 뭐 내가 알고 이긴 건 아니고 우연히 이긴 거겠죠. 이겼던 게임에서 한 행동들을 조금 더 하도록 수정을 합니다. 얘가 바둑을 두는 어떤 정책이 있다면 이 정책을 이겼던 게임에서 한 행동을 조금 더 하도록 수정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버전을 알파고 0.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고 버전 0.2가 탄생합니다. 알파고 버전 0.2는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못하겠지만 0.1보다는 조금 나을 거고요. 이제 0.2가 또다시 10만 개의 컴퓨터에서 퍼져서 또 대국을 시작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만약에 강화학습이 아니었다면 뭐 커제, 뭐 이세돌 등등의 세계적인 바둑 기사가 알려줬다면 커제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이 아니면 사실 인간 프로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한계가 인간의 한계에 딱 바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선생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데, 강화학습은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경험만 충분히 쌓을 수 있다면은 한계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화학습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강화학습의 매력이고요. 바로 유니티 ML 에이전트가 이 강화학습을 다양한 유니티 환경 내에서 이 방식으로 AI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인데요. 여기서 아주 간략히, 그럼 AI를 학습하는 방식에 강화학습만 있냐 하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도 학습도 있고 뭐 비지도 학습도 있고 강화학습도 있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강화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유니티 ML 에이전트가 구현된 강화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 지금까지 뭔지 조금씩 감이 오실 텐데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뭔가를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시행착오로 그냥 막 해보다가 그렇게 거기서 쌓은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지혜를 습득하는, 조금 더 자세한 버전은 뭐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라는 게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강화학습 어디다 쓸 수 있는데, 유니티 ML 에이전트 어떤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강화학습은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에 특화된 문제입니다. 제가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의 예시를 조금 말씀드리고,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가 아닌 것의 예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의 예시로는, 우선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 뭐냐,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게 있고요. 그 상태를 관측해서 거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걸 뭐 액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상태를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하면 내 액션이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다음 스테이트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이 한 번 일어난 거고요. 거기서 또 의사결정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주식, 요즘 많이들 관심이 굉장히 뜨겁죠. 주식을 하는 것도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뭐 얼마,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다 하면은 100만 원으로 어떤 주식을 살지 저희가 의사결정을 내리죠. 뭐 삼성전자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거나 뭐 어디를 사거나 해서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했던 액션에 따라서 그 보상을 받게 되죠. 내가 잘 골랐으면 더 높은 이득을 얻을 것이고, 뭐 잘 못 골랐으면 안 좋은 이득을 얻을 것이고, 또 새로운 상태에 도착하면은
그 상태를 관측하고 예를 들어 어디 주가가 떨어졌더라, 어디 주가가 올랐더라, 무슨 뉴스가 터졌더라를 보고 또 다음 액션을 내리겠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순차적 의사결정을 해나가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 예시고요. 게임은 대부분의 게임이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에 해당합니다. 한 번 선택하고 끝나는 게임이 잘 없잖아요. 뭐 정말 많은 게임, 뭐 스타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하다못해 벽돌 깨기, 뭐 다 내가 어떤 액션을 보내고 그거에 의해서 상태가 변하고 또 다음 액션을 보내고 하면서 뭐 점수나 어떤 승리 목적을 최대화하는 과정이죠. 운전도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부산까지, 해운대까지 운전을 해서 간다고 할 때 저희는 계속해서 상태를 관측하고 그에 따라 액션을 합니다. 예컨대 큰 스케일에서 액션은 뭐 어느 고속도로를 탈지, 뭐 경부고속도로를 타겠다 하면은 그건 내가 내린 액션이죠. 그 액션에 따라서 이후의 상태가 다 달라집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느냐, 다른 도로를 타느냐.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그 안에서도 계속 액션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차선으로 갈지, 내가 1차선으로 갈지, 2차선으로 갈지.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내 앞에 무슨 트럭이 나타나면은 상태가 변한 거고, 그 트럭을 피하기 위해서 뭐 더 빨리 앞질르기 위해서 다른 차선으로 움직이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걸리는 시간을 최적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가 있습니다.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가 아닌 것은 예컨대 뭐 AI 중에 사진을 딱 보고 이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맞추기, 이거는 딱 맞추고 나면 그 자리에서 끝나잖아요. 내가 맞춘 거에 따라서 사진이 변하거나 하지 않죠. 이런 건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유니티 ML 에이전트는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하시면 제가 바로 이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개념은 보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에서 에이전트가 뭔가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보상은 에이전트가 뭔가 잘했을 때 주어지는 어떤 값입니다. 예컨대 바둑을 잘 두는 AI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실제 알파고에서 쓰인 보상인데요. 이기면 1, 지면 0. 그게 답니다. 뭐 이건 이제 인간이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컨대 자전거를 타는 AI 하면은 1m 안 넘어지고 갈 때마다 플러스 1,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뭐 빨리 가는 자전거를 만들고 싶으면은 속도만큼 보상을 줘서 더 빠르게 하면 더 큰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인간이 목적을 정해주는데요. 이 리워드, 보상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은 어떻게에 관한 값이 아니라 얼만큼에 관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둑을 이기면 1인데 어떻게 이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해보다가 이기면 보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어떻게 해야 1m를 나갈지는 알려주지 않는데 1m를 나가면 1점을 주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스칼라 값인데요. 이게 벡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차원이 1차원인 어떤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값을 최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동시에 두 가지 값을 최대화하고 싶다. 예를 들어 운전하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거를 덧셈을 하든 뭐 웨이티드 썸을 하든 해서 어떤 스칼라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보상은 희소하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 한 판 동안 내가 액션을 100번 정도 하는데 돌을 100개 정도 넣는데 끝나고 나서 숫자가 하나 딱 주어지기 때문에 100개 중에 좋았던 수도 있고 안 좋았던 수도 있을 텐데 뭐 그거를 가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상임을 인지하고 계시면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이렇게 도식화하면은 결국엔 이 한 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에이전트라는 게 있고요. 에이전트는 행동을 하는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는 상황에선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식을 투자하는 상황에선 돈을 투자하는 사람, 이런 게 에이전트고, 에이전트를 제외한 모든 것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어떤 주기마다 의사결정을 하면, 액션을 선택하면 그게 환경에 도달해서
환경이 상태 변화를 일으키고 다음 상태가 에이전트한테 또 도달합니다. 보상도 도달하고요. 보상은 0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런 어떤 이터레이션, 이 반복 안에서 자기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강화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가 강화학습 인트로였습니다. 네, 지금 정도면, 지금까지 이제 들은 내용이라면은 아마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아주 추상적으로는 아마 잡히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ML 에이전트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유니티에는 바로 이 강화학습을 저희가 문제 세팅만 해주면 자동으로 되게 해주는 어떤 패키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ML 에이전트입니다. ML 에이전트는 아까 이런 모식도를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환경이 바로 유니티를 이용해 빌드된 환경입니다. 유니티를 이용해서 빌드된 환경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게임이어도 좋고 게임이 아니어도 좋고 무엇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 환경 안에 잘 구현되어 있다면은 이제 유니티를 이용해서 빌드하고 이 유니티와 상호작용하면서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까 철수가 운동장에서 100명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 가상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실제 철수 100명을 사람 100명을 구할 수 없고 자전거도 100대를 구하면 비싼데 컴퓨터에서 프로세스를 하나 더 띄우는 것은 굉장히 값싸지 않습니까? 요즘 컴퓨팅 파워도 좋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이 이터레이션을 다 유니티 안으로 들여오게 해주는 어떤 툴이 바로 유니티 ML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니티 ML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강화학습 혹은 머신러닝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직접 짤 수도 있습니다. 뭐 스크립트를 짤 수도 있고 룰 베이스 기반 알고리즘을 짤 수도 있고 뉴럴 네트워크 같이 딥러닝 기반 무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해주는 어떤 통로를 유니티 ML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티 ML 에이전트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니티 ML 에이전트는 게임과 시뮬레이션을 에이전트를 학습하기 위한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타겟하는 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어떤 플레이그라운드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강화학습, 이 학습되는 알고리즘을 짜라고 하면 사실은 진입장벽이 꽤 있습니다. 먼저 공부해야 하고 아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알고리즘이 유니티 ML 에이전트 안에 모두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AI 엔지니어나 꼭 뭐 머신러닝 리서처나가 아니어도 쉽게 내가 만든 환경 안에서 철수가 경험 쌓듯이 경험을 쌓으면서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연히 이 환경이란 것은 2D도 되고 3D도 되고 AR, VR 게임 속에 인공지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심화된 어떤 사용처로는 연구자들이 예를 들어 자율주행 연구자 혹은 뭐 로봇의 제어를 연구하는 연구실의 연구자들도 이 환경을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구하고 실제로 로봇 팔을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런 환경 안에서 다 학습을 할 수 있고 파이썬 API가 제공되기 때문에 ML 에이전트랑 소통을 하면서 원하는 방식대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된 에이전트는 어디에 쓰느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데요. 예컨대 저희가 게임이 있으면은 게임 안에 NPC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작하는 캐릭터들 말고 넌 플레이어 캐릭터, 그러니까 뭐 맵에 있는 몬스터도 NPC가 될 수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상호작용하는 NPC들이 있는데 그 NPC들이 기존에는 정해진 어떤 행동들만 규칙 기반으로 실행을 했는데 이제는 지능을 갖고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에이전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어떤 MMORPG 게임이 있으면은 거기서 보스 몬스터가 있다, 가장 강력한. 그럼 보스가 기존에는 정해진 패턴으로만 싸우다 보니까 이제 좀 유저들이 그 패턴만 알면은 대처하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뭐 더 똑똑한 유저에 따라서 대응하는 어떤 에이전트를 학습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게임 테스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밸런스를 조정하고 싶다거나 이 게임을 물론 출시 전에 최대한 많이 플레이 해볼 수 있겠지만 인간이 플레이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이거를 10만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100만 게임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유니티 ML 에이전트로 AI를 학습해서 그 AI가 플레이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상 상황들을 감지할 수 있고요. 뭐 게임 기획의 평가 등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게임 쪽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게임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바로 전 세션에 양진석 엔지니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티는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AI가 개입되어서 뭔가 지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거기서도 이제 ML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좋은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공장 안에서 물류를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걸 최소화하고 싶다. 어떤 뭐 이동하는 비용을 그러면은 공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다 유니티 안으로 만들고 여기에 ML 에이전트를 덧붙여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거를 움직이는 지게차나 뭐 로봇의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다양한 곳에 적용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화학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ML 에이전트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게 이번에는 ML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만든 AI들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처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거는 ML 에이전트 패키지 안에 포함된 예제들입니다. 예제가 16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보시면은 유니티 안에서 구현된 어떤 오브젝트들이고 여기에 ML 에이전트가 덧붙여져서 학습하는 것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설치하시고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은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점점 학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지렁이 같은 거는 지렁이 같은 로봇이 있는데요. 걔를 움직여서 저 초록색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거고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요런 데 있는 관절밖에 없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거든요. 인간이 짜라 그러면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습니다. 뭐 첫 번째 관절을 어떻게 굽힌 다음에 두 번째 관절을 어떻게 해야 앞으로 가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학습할 수 있고 이 관절이 많을수록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요. 컨트롤하는 걸 짜기가. 그 대표적인 게 인간이겠죠. 인간은 요 조인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계산해야 그러니까 어느 각도가 돼야지 제가 이걸 잡을 수 있고 뭐 하는데 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인간도 돼 있습니다. 좀 자유도가 조금 낮은 인간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학습이 돼 있고 물론 이 안에는 물리법칙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뭐 중력에 의해서 넘어지고요. 잘 못 디디면은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컨트롤하는 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실제 게임사에서 그 플레이어 말고 아까 말씀드린 NPC 그러니까 몬스터에다가 ML 에이전트를 써서 AI를 도입한 게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무슨 게임이면 요 총 쏘는 애가 플레이어고요. 저 문어 같은 촉수 굴러오는 게 몬스터입니다. 근데 저 몬스터에다가 ML 에이전트를 적용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게임 이름은 Source of Madness라는 게임이고 2020년 세계 게임 개발 컨퍼런스 GDC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보상으로 학습을 했냐 아까 리워드는 저희 사용자가 정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뭘 목적으로 학습할지 그래서 위에 일단 둘 다 기본적인 리워드는 플레이어에게 다가가라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자기 몸을 굴리고 촉수를 이용해서 플레이어한테 다가가면 리워드를 받는데요. 첫 번째 왜냐면 다양한 종류의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서 다 똑같이 다가가면 플레이어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너무 쉬워서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리워드를 어떻게 줬냐면은 바닥에 가까이 붙어 있어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가긴 하되 바닥에 가까이 붙어 있어라로 줬고
두 번째는 다가가긴 하되 최대한 바닥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라로 줬습니다. 뭐 그걸 주는 방식은 바닥에 가까이 있으면 바닥이랑 거리가 멀수록 음의 리워드를 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리워드. 이거는 바닥이랑 멀수록 그 거리에 비례해서 양의 리워드를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학습했더니 첫 번째는 굴러갑니다. 텀블링해서 기어가는 에이전트가 학습됐고, 두 번째는 점프해서 가는 에이전트가 학습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게임 안에서도 ML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학습해서 유저에게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이것도 이제 유니티 안에서 기본으로 되어 있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공이 막 날라오면은 그거를 감지해서 피하는 것도 학습이 가능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공이 막 무수히 날아다니는 어떤 개체들, 총알들의 위치를 다 봐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어디로 피하면 될지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학습이 가능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 에이전트가 팀을 이뤄서 동작해야 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협업이 필요한 어떤 미션, 어떤 문제들. 이 문제는 정말 단순한 건데 던전 드래곤이라고 이 던전을 탈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 칼을 든 에이전트가 두 마리가 있고요. 목표는 저기 용이 있어서요. 한 명이 용을 때리면은 용이 죽으면서 그 자리에 열쇠가 떨어지고, 다른 애가 이제 열쇠를 갖고 가야 문이 열리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이게 용을 때리는 순간 용도 공격을 해서 때리는 에이전트는 무조건 죽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기적으로 학습을 하면은 아무도 용을 죽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누군가 용을 죽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협력적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희생해도 우리 팀이 좋으면 희생을 하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ML 에이전트에서 다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협력적인 지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ML 에이전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ML 에이전트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인공지능 하나를 학습하는 상황과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통해서 대충 ML 에이전트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감을 잡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은 없으시겠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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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리어드가 아까 0과 1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다로부터 멀어지는 거를 리어드를 줬냐, 이 질문 맞으실까요? 네. 0과 1분일 필요는 없고요. 아까 제가 0과 1을 말씀드렸던 건 바둑은 0과 1로 했습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숫자면 다 됩니다. 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떨어진 높이를 리어드로 주면은 뭐 1.7m 떨어져 있을 때는 1.7, 0.3m 떨어져 있을 땐 0.3 이렇게 리어드를 주면은 높이일수록 리어드를 받기 때문에, 물론 중력이 있으니까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계속 점프를 하는 에이전트가 학습이 됐습니다. 네. 또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에이전트는 훨씬 간단합니다. 길찾기라고 하기보다는 move to goal이라는 에이전트인데요. 여기 저희 에이전트는 파란색 네모 박스입니다. 이거는 앞에 보신 것과 다르게 제가 직접 만든 거여서 훨씬 조악합니다. 간단히 만든 거여서. 그래서 이 파란색 네모 박스를 저희가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이고요. 에이전트가 초록색 공에 도착하면 끝납니다. 근데
매 에피소드, 그러니까 매 판이 시작될 때마다 저 공의 위치는 조금씩 랜덤하게 바뀌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인데요. 학습되는 모습을,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여서 학습되는 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20초인가면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바닥이 검정,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성공하면 파란색 에이전트가 초록색 공에 닿으면은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바닥이. 실패는 무엇이냐면은, 공에 닿기 전에 벽에 닿으면은 실패거든요.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닥 색깔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경험을 쌓으면서 철수 12마리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경험을 쌓다가 지금 두 마리가 성공했고, 4마리가 성공했고, 성공해도 다음 에피소드에 실패하면 다시 빨강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이면서 네.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되는 과정이고요. 네, 이제 끝났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학습되는지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ML에이전트를 적용할 때 사람이 정해줘야 되는 4가지 요소인데 오타가 있네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observation, 우리 에이전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액션, 우리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가짓수, 그리고 종류, 그거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리워드, 뭐가 잘한 건지 뭐가 못한 건지를 알려주는 그 값을 정해줘야 되고, 마지막 이니셜 컨디션으로 에이전트가 시작할 때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는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정하는 과정을 간단히 보실 텐데요. 먼저 ML에이전트 설치 방법부터, 그냥 유니티 에디터를 켜시고 윈도우 누르고 패키지 매니저에서 ML에이전트를 검색하셔서 인스톨 누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티가 설치되어 있다면 아마 굉장히 간편히 설치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이거 잠깐 넘어가고, 옵저베이션, 우리 에이전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정해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아까 문제에서는 어떤 정보를 주냐면요, 에이전트의 위치, 그러니까 파란 상자의 위치, X, Y, Z 좌표 3개의 값을 주고요. 초록색이 꼴이죠. 꼴의 위치, X, Y, Z 좌표 3개를 줍니다. 요 3개만 줍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6개죠. 그래서 이 6개를 그냥 줍니다. 근데 그 6개가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에이전트가 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인간에게 얘기하면 앞에 3개는 X, Y, Z 좌표고 첫 번째가 X고 마지막이 Z니까 여기서 Z축으로 움직이면 없잖아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없잖아요. 그래서 Z좌표 무시해도 돼,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데 AI를 학습하는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를 던져주면 얘가 무슨 의미인지를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학습은 강학습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6개의 값을 줬고요. 요거를 코드로 표시하면 딱 2줄입니다. ML에이전트라는 클래스에 센서라는 게 있는데, 센서에다가 observation, 관측을 더해줘라. 트랜스폼이 에이전트의 로컬 포지션, 에이전트의 위치고, 타겟이 공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XYZ 좌표 3개에서 6개를 지금 더해줬습니다. 이렇게 2줄을 쓰면 이제 에이전트는 경험을 할 때 세상을 6개의 숫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 위치와 목표물의 위치, XYZ 좌표. 그리고 이제 액션을 정의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액션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Y축으로 움직이는 거, X축으로, 수직하게 움직이는 거,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값이 들어오면은 에이전트의 위치에다가 저 뒤에 그건 무시하셔도 되고 조금 더해줍니다. 그 값만큼. 그래서 양의 값이 들어오면 오른쪽 될 거고, 음의 값이 들어오면 왼쪽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액션을 정해주는 요 3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워드가 있는데요. 리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꼴에 닿으면 플러스 1, 벽에 닿으면 마이너스 1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한 8줄 되네요. 10줄. 그래서 뭐 유니티에서 충돌했을 때를 감지하는 함수를 써서 충돌했을 때 충돌한 대상이 골이냐 하면은 센 리어드 1, 벽이냐 하면 센 리어드 마이너스 1 이렇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니셜 컨디션, 그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 어떤 조건에서 시작하는지는 이 두 줄인데요. 에이전트의 위치는 그냥 고정해 놨고요. 저 좌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이너스 2.39, 0.5, 1.11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타겟은 랜덤하게 좀 줬습니다. 그래서 매번 생성될 때마다 조금 다른 데서 생성되도록. 이렇게 해서 아까는 조금 실시간보다 빠르게 움직인 거고, 학습이 학습이 끝난 에이전트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공으로 잘 가죠. 공이 어디서 생성되든.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병렬성 설수 100명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걸 12개가 아니라 뭐 더 하고 싶다 하면은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운동장이 3개 더 생깁니다. 뭐 12개를 다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24개가 되고요. 물론 컴퓨터가 조금 더 힘들어 하겠죠.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컴퓨터가 좋을수록 더 잘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병렬성을 늘리는 게 굉장히 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만약에 적용하시다가 강화학습을 더 잘 알게 되시면은 이제 이런 학습에 쓰이는 파라미터들이 지금은 저희 유니티에서 짜여진 코드가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내가 좀 더 튜닝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거를 튜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니티 ML 에이전트와 강화학습에 대해서 발표를 한 AI 엔지니어 노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주세요. 네. 네. 지금 짜여진 거는 생성된 위치를 봤습니다. 아까 그 6개의 숫자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골의 위치가 바뀌면은 그 좌표가 에이전트한테 관측치로 들어오는데요. 그거는 내가 어떤 에이전트를 학습하고 싶은지에 따라 바꿀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걸 안 주고 에이전트한테 카메라를 하나 달고 카메라로 본 이미지를 에이전트한테 옵저베이션으로 넘겨주면 그건 이제 보고 찾아가는 에이전트가 학습되겠죠.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레이캐스트라고 이제 방향으로 빔을 쏴서 얼마 있다 반사되느냐, 그 값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